드디어 오메가3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 59번 영상에서 다룬 임상 연구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만 오늘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메가3에는 이렇게나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핵심은 그래서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느냐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진짜일지라도 정작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면 오메가3를 먹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정말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연구로 젤리스 연구와 오리진 연구가 있습니다. 두 연구 모두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무작위 비교 연구였고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란셋과 NEJM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상반대로 나왔어요. 젤리스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리진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연구들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 각국의 협회들에서도 오메가3에 대한 의견을 다르게 제시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으니 오메가3 복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기에 오메가3를 권고하지 않았죠. 자, 이렇게 연구들마다 결과가 판이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이터를 더 모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미국 보건연구의료소에서는 오메가3와 관련된 무작위 비교 연구 61개와 관찰 연구 37개를 모두 모아서 종합해서 재분석한 연구 논문 체계적 문헌 고찰을 내놓았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작위 비교 연구들을 종합한 분석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찰 연구들을 종합한 분석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9번 영상을 보셨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연구의 종류마다 근거의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상위 레벨의 연구일수록 좀 더 신뢰도가 높은 연구 결과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무작위 비교 연구는 관찰 연구보다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뢰도가 높은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작위 비교 연구들을 종합한 분석에서는 오메가3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게 나오고 관찰 연구들을 종합한 분석에서는 효과가 있게 나온 거예요. 이 결과는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원래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없는데 데이터의 편향성, 빗둘림 현상이 개입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가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2년 뒤 코크란이라는 기관에서 오메가3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논문 하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지난 영상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보다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10,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보다 1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좀 더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를 나타내겠죠. 그런데 한 번에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의 연구에 참여되는 피실험자들의 숫자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동안 발표되었던 연구들을 한 군데 모아서 종합해서 재분석하게 되면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효과가 나타나니까 결과의 신뢰도가 더욱 상승하게 되겠죠. 이러한 연구 방식을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합니다. 무작위 비교 연구라는 것은 매우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인데요. 이 무작위 비교 연구들을 여러 개 모아 종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즉 체계적 문헌 고찰 방식으로 분석하게 되면 이 종합적인 분석이 하나의 무작위 비교 연구보다 높은 근거 수준의 연구가 됩니다. 코크란이라는 기관은 그동안 발표된 무작위 비교 연구들을 종합 분석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논문을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 연구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기관입니다. 연구의 퀄리티가 워낙 높아서 이 연구 논문의 결과 내용을 토대로 의사들의 진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기도 한답니다. 자, 다시 오메가3로 되돌아와서 이 코크란이라는 기관이 2018년도에 오메가3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발표합니다. 이 연구 논문은 그동안 발표되었던 신뢰도가 높았던 무작위 비교 연구 79개를 종합해서 재분석을 한 것이고요. 이 연구 논문에 포함된 피실험자의 숫자만 11만 명이 넘었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메가3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우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내용들과 함께 오메가3가 얼마나 좋은 영양제인지, 왜 먹어야 하는지 많이 들어오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정작 근거 수준이 높은, 신뢰도가 높은 연구에서는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메가3는 무용지물인 약일까요? 비싼 돈 들여 구입했는데 버려야 할까요?
아직 결론을 짓기엔 이릅니다. 이후의 상황은 더욱 혼란스럽게 흘러가거든요. 그로부터 1년 뒤 2019년에 또 하나의 오메가3 연구가 NEJM 학술지에 발표되는데요. 리듀스 이시라는 이름의 연구였고 8,000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양측 눈가림을 한 무작위 비교 연구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메가3 복용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거예요. 심혈관 질환 사망률,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의 이벤트들이 오메가3를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25% 이상 감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상당히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오메가3의 효과를 믿어오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데이터가 되었죠. 오메가3를 통한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NEJM 학술지에서 보고된 것이니까요. 이후로 오메가3의 중요성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고 필수 영양제로서 완벽하게 자리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연구 데이터까지 과학적인 근거로 받쳐주고 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코크란의 연구 결과는 그동안의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신뢰도가 높은 결과였고 이 리듀스잇의 연구 결과도 나름 신뢰도가 높은 결과였는데 어떻게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듀스잇이라는 연구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어요. 일단 피실험자들의 상당수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닌 이미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이 이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전문 의약품인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독특한 것은 오메가3가 매우 높은 고용량으로 투여됐다는 점입니다. EPA 성분으로 하루 4g을 투여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용량이냐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메가3 한 알에는 EPA 성분이 0.5g 포함되어 있어요. EPA 4g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오메가3 8알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들에게 하루에 8알씩이나 되는 용량을 지속적으로 5년간을 복용시켰죠. 전문 의약품 스타틴과 함께 말이죠. 그러므로 리듀스잇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로지 하나뿐이에요. 오메가3가 효과 있다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환자가 스타틴이라는 전문 의약품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오메가3를 하루 8알씩 장기간 복용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 바로 이것뿐입니다. 오로지 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효과만을 입증한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까지의 오메가3와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본다면 오메가3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단, 심혈관 질환자가 스타틴을 복용하면서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고용량의 오메가3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연구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혼란스러우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들어보세요. 2020년에 발표된 스트렝스라는 무작위 비교 연구인데요. 리듀스잇 연구와 비슷한 조건의 피실험자들 13,000명을 대상으로 매일 EPA 성분 2.2g을 5년 동안 복용시켰습니다. 일반적인 오메가3 용량으로 환산하면 하루 4알 이상인 것이죠. 8알을 투여한 리듀스잇 연구 때보다는 적은 용량이었지만 하루에 4알은 분명 고용량인 것은 맞죠. 그 결과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메가3와 관련된 근거 수준이 높은 모든 연구 결과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2020년까지의 모든 연구 데이터를 종합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낮은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용량의 오메가3를 복용할 경우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스타틴을 복용하면서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4알 정도의 고용량으로는 불확실하다. 즉, 여러분에게 심혈관 질환이 없는데 스타틴도 먹지 않고 있는데 오메가3만 표준 용량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오메가3가 여러분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반론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도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심혈관 질환은 예방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몸에 좋은 기능들을 한다는데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나쁠 게 있었습니다. 고용량의 오메가3를 투여했던 스트렝스와 리듀스잇 두 연구 모두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는 위장장애였어요. 한 알만 드셔도 소화불량 및 역류성 식도염 등의 위장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한 알이 아닌 매일 4알에서 8알 정도의 양을 드신다면 불편감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출혈 경향의 증가였습니다. 오메가3에는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57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혈전을 예방하면
출혈 경향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응고 시스템과 항응고 시스템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듀스잇 연구의 경우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에서 경미하게 출혈 경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인데요. 오메가3 복용 그룹에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리듀스잇 연구의 경우 오메가3 복용 그룹에서 약 1.35배의 심방세동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요. 스트렝스 연구에서는 1.69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로도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 심방세동이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는 저희 지난 40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고용량의 오메가3와 심방세동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데이터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대규모의 무작위 비교 연구 모두에게서 나타난 동일한 결과이기에 적어도 고용량의 오메가3에 의한 심방세동의 발병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최종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오메가3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고용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전문 의약품인 스타틴과 함께 말이죠. 그러나 고용량을 복용하면 부정맥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